기초라는 거, 기본기라는 건 쉽기 때문에 기초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고 기본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하면 나중에 따라가요. 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로즈입니다. 저스틴입니다. 네, 오늘은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이 영어를 처음으로 왔을 때부터 한 초등학교 중학년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친구들, 1학년 친구들이 처음 영어하러 오면 그럼 ABC부터 배울게요 이제 하는 친구들 중에서 한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정말 영어를 1도 모르고 이제 들어온 친구들, 또 한 친구들은 노출을 많이 해준 집에서 많이 이제 영상이라든지 보고 온 친구들, 이렇게 두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영어를 처음 했을 때부터 이제 시작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출을 많이 한 경우에 또 영어 유치원 출신 또 친구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류로 해서 두 부류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은 1학년 2학기 때나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영어를 하도록 봤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대부분 파닉스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제가 파닉스 말씀을 많이 드렸듯이 파닉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읽기를 처음 배우니까 알파벳도 하고 리딩서도 하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읽기 과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소리 영어 프로그램을 저희가 또 쓰고 있기 때문에 소리랑 이제 읽기 그 부분을 포커스해서 1년 동안 많은 드릴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 로드맵을 설명을 드리면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처음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이라든지 이미 노출이 된 아이들이라도 리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파닉스의 자음을 배우고 몸을 배우고 이제 연결을 시키고 이렇게 리딩을 떠듬 시작해서 1차적으로는 독립 읽기가 목표가 되고요. 그리고 독립 읽기를 해서 스스로 책을 어느 정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스피킹이랑 라이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2차적인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독립읽기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 소리를 많이 듣고 해서 한 4학년 때까지는 이제 입시 가기 전까지는 최소한 레벨 2, 레벨 2나 3점대를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 자, 독립읽기가 뭐죠? 독립읽기. 네, 독립읽기는 이제 혼자서 책을 읽는 것을 독립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 책도 마찬가지고 이제 영어 책도 마찬가지고 이제 혼자서 도움 없이, 어머니 도움 없이 뭐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읽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아이가 독립읽기가 된 거죠. 네. 그런데 독립 읽기라고 해서 뭐 자기가 혼자서 책을 읽긴 하는데 모르는 발음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 막 못 읽는다고 해서 너는 독립 읽기가 안 됐다 이 정도는 아니고, 네. 자기 혼자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생기고 있는 단계부터는 독립 읽기가 네. 되었다 이렇게 네네.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학습을 영어라는 과목을 학습을 시키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1학년부터 4학년 친구들이 제일 많은데 저희 학원에는 아이들이 계속 이제 영어를 읽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열심히 선생님들이 책을 읽어주고 소리를 들려주고 하면서 떠먹여주고 해서 입에 붙여주는 과정이 1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뒤부터는 또 스스로 계속 책을 많이 읽고 또 소리를 따라 말하고 하면서 언어를 체화하는 과정을 4학년 때까지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께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려요. 언어의 이제 씨앗을 저희는 만들어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초등 저학년과 중학년의 시기에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네. 이제 저희는 로지쌤이랑 비슷한 방식이긴 하지만 그 혼자 하는 이제 또 공부방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다도까지 너무 많이 신경을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독서록도 하고 있고 뭐 아지키즈나 이런 온라인 프로그램도 하고 있지만 주로 정독을 많이 시켜서 같은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히고 정확하게 읽고 잘 읽게끔 하는 그런 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은 이제 약간 이제 그냥 도서관 수업을 한다거나 이런 수업이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애들이 잘 읽고 그리고 또 소리 영어까지 다 더해져가지고 하기 때문에 유창성이 조금 점점 올라가서 한 2레벨 정도 되게 되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말을 하거나 본문을 요약하는데 읽는다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소리 영어는 어떤 식으로 저학년은 하시는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파닉스를 가르치지 않는 학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사실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입시 체제에서 반드시 읽기는 반드시 해줘야 되고, 어머님들도 학원을 보냈으면 뭔가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야 되는데, 그걸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파트가 바로 영어의 4대 영역 중에서는 읽기니까
바로 이거 읽어봐, 이거 읽어봐,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소리 영어를 하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듣고 따라하고 카피를 하는 과정으로서 수업을 하는데, 책은 아니지만 스크립트를 내가 발음하고 듣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읽게 만드는 과정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love you, I'm hungry라는 단어를 읽지는 못해도 내가 듣고서 그 애니메이션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걸 연습해봤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도 배웠는데 아직 글자는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글자를 보면서 아, 이걸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구나. 흔히 말하는 이제 문자를 통문자식으로 익히듯이 통발음으로 내가 익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 문장 한 문장을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물론 한 단어 한 단어를 정확하게 읽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원어민들이 그대로 읽는 그 방식대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문장 단위의 발음이 굉장히 유창해진다는 거예요. 다만 초반에는 단어 하나하나의 발음은 미약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경험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음절을 끊어서 혹은 뭐 단어 단위의 발음도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발음에다가 글자를 입히는 방식으로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원서를 하는 학원에 비해서 활자 노출량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을 만약에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영어에 관심도 많으시고 어렸을 때부터 노출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은 사실 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이제 영어 노출이 전혀 안 되고 아직 알파벳도 잘 모르는 상태, 이런 친구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일단 듣고 따라하기 가는 그런 기본 방식에서 영어 단어를 정확하게 외워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설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책 안에서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데 우리가 굳이 학습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그 친구가 영어만 늦을까요? 영어도 늦고 수학도 늦고 사실 대부분의 학습에 다 늦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동시에 여러 가지 학습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조금만 강제적인 학습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학습적인 요소가 들어갔을 때 가장 빨리 이 친구의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건 결국 단어 암기고, 그 단어의 암기는 뜻, 당연히 뜻 플러스 발음이라고 생각해요. 스펠링은 좀 늦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스펠링 잘 몰라도 괜찮다. 발음과 뜻을 매칭시킬 수 있는 정도면 사실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리를 먼저 해줌으로써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그 소리에 문자를 입혀가는 과정으로 하시는 거고, 듣기가 먼저라는 거는 동의를 하실 거예요. 언어의 기본은 듣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듣기인데 저희는 듣기로 처음에 이제 소리 영어도 하고 하지만 이 주파수가 다르다 보니까, 너무 다르다 보니까 영어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려줘도. 그러니까 뭐 집에서 뭐 3시간씩 4시간씩 해줬어요, 뭐 많이 해줬어요 하는 애들도 아이들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차이가 나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걸 잘 듣는 애들이 있고 못 듣는 애들이 있거든요. 문자에다가 이제 소리를 같이 해줌으로써 문자 클래스 수업이 나가고 소리도 그거만큼은 이상 같이 해주면서 같이 잡아 나가니까 유창성이 문자만 할 때보다 훨씬 발달하는 걸 봤거든요. 네. 현수쌤이 말씀하셨듯이 문장 단위로 읽게 한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냥 완전히 파닉스도 해가지고 그냥 소리 영어 없이 했던 아이들, 제 발음이나 그다음에 읽기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확실히 소리 영어랑 같이 한 아이들은 읽을 때 그 문장 단위로 읽는 게 좀 자연스럽고, 그리고 말할 때도 문장 단위로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억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잡히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제 가정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학원 보내기 전이라면은, 좀 어린 친구들이라면은 뭐 많이 들려주시는 걸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아이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영어로 보여주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영어로 보여주신다든가, 영어 노래를 들려주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듣기에 많이 노출되도록 그렇게 해서 아이가 왔을 때 문자 교육이 훨씬 더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습관을 그렇게 잡아주시는 거랑 소리 노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습득적인 부분을 어머님께서 많이 책임져 주시고, 조금 더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책 읽히는 것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겠고, 학습적인 부분은 이제 학원에서 건드려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단어를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넣어서 암기시키는 부분이라든지, 아이들이 어쨌든 잘해야 재밌는 거니까, 뭐 초등 저학년 때는 재미가 또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아이들이 막 너무 힘들어한다거나 막 재미가 없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학년은. 근데 그런 이유는 다 있고, 근데 처음부터 막 재밌다고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재미가 들릴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또 그런 네. 일단 네. 억지로 시키면 안 되지만 일단은 그래도 처음부터 막 이렇게 너무 싫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좀 이 아이가 그 재미 스며들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도 네. 좀 필요하고 네. 그리고 저학년때는 무엇보다도 뭐 습관이잖아요, 네, 그렇죠? 습관, 네. 어릴 때 학습 습관 그리고 이런 것도 재밌다라고 느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참 재밌는 거구나 하는 그런 습관이 들어지게끔 꾸준히 이제 해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정독, 다독, 뭐 소리영어 이렇게 다 하지만 다독 또한 굉장히 중요해서 양을 이제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할 때 노출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양을 채워주는 게 많이 중요하다 해서 저희는 이제 다독으로 그 양을 뚫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리딩앤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리딩 마지키즈. 마지키즈 있고 또 리딩 모션스 뭐 이런 거 또 학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뭐 가정에서도 어머님들이 쉽게 이제 하실 수 있더라고요. 너무 다독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냐 이렇게 부담 갖지 말고 처음에는 저녁 먹고 2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습관을 계속 해주시면 그 어린 시기에 지금부터 뭐 입시를 뭐 할 건 아니잖아요. 그걸 계속 스며들듯이 해주면은 아이들한테 굉장한 큰 이제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언어의 씨앗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엄마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저도 사실 딸이 있지만 어릴 때 맞아요. 너무 힘들어해서 그냥 저는 독서록을 쓰게 했어요. 근데 내용까지 쓰게 하면 애가 질리기 때문에 제목만 쓰게. 제목 쓰고 뭐 어땠는지 별점 쓰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뭐 몇 권 이상 되면 상을 준다거나 집에서 엄마들이 네네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걸 했고 제가 소리 영어를 보면서 아 이런 거였구나 하고 이제 깨달은 게 있는데 아이들이 영어 노출을 많이 하고 제 자녀도 영어 노출 많이 하는데 실제로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영어 노출을 그렇게 쓰면 좀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그 똑같은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뭐 자기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막 보다 보면 사실은 그냥 재미로 그냥 보는 거가 크긴 한데 영어 학습적인 차원에서는 좀 이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엄마가 좀 캐치하고 그 영상을 좀 반복하게 봐서 좀 그 영상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같이 이야기하면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의 양을 좀 늘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한테 있어서 정독과 다독은 개념이 조금 원서를 하시는 분들의 정독 다독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 모든 수업은 다 정독과 정청이 기본이고 그게 숙달이 되면 빨라진다예요. 맞아요. 잘하면 빨라진다. 그러니까 빨라지니까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 얘기를 좀 잠깐 하면 이제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 잘 못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어려운 문제집을 풀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가 어려운 문제를 푸니까 나도 저 문제집을 풀면 잘하게 될 거야 수학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잘하게 됐기 때문에 그 문제집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문제집을 해서 이 친구가 잘하게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못하는 친구는 이 친구가 그 문제를 푸니까 그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문제집 풀 때까지 하는 그 전 단계 과정을 빨리 숙달시켜서 그 문제집을 편안하게 풀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굉장히 많이 놓쳐요. 맞아요. 네. 그 어머님들도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쉬운 걸 하는 걸 못 견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쉬운 건 기초라는 거, 기본기라는 건 쉽기 때문에 기초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고 기본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하면 나중에 따라가요. 근데 이 부분을 뭔가를 제대로 안 하고 좀 빨리 가야겠다. 어려운 걸 하는데 제대로 소화가 안 되면 오히려 쉬운 걸 많이 하는 것보다 덜 실력이 늘거든요. 그리고 재미도 없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쉬운 걸 엄마가 봤을 때가 아니라 학생이 봤을 때 쉽다고 느껴지는 순간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해. 수학적으로. 이거를 뭐 1000권을 읽었는데 그 다음 단계 언제 가죠? 1000권을 읽었는데 제대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이 친구가 어느 정도의 재미를 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었느냐, 그러니까 몰입의 경험이 있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어려운 내용들만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걸 넣어주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실 교육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